해외 유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으로서 피해 나갈 수가 없는 SAT 시험입니다.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시험이고 SAT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들도 적지 않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고 학생의 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보인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SAT 2020년 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올해 3월, 5월, 그리고 6월 시험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칼리지 보드는 유례없는 8월 시험과 9월 시험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2020년 하반기에는 8월부터 매월 SAT 시험이 하나씩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9월 가을 학기가 취소될 경우에 SAT 시험을 온라인으로 치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칼리지 보드가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비록 많은 일정의 변경이 있었고 하반기 시험들 또한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단기간에 SAT에 집중해야 되는 라이징 시니어들한테는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리 액션, 얼리 디시전 지원이 11월에 열리는 미국 대학 입시 일정상 보통 10월이 얼리로 지원하는 시니어들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SAT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8월, 9월이라는 추가 선택지가 열림에 따라서 8월, 9월, 10월 세 시험 중 하나의 목표 점수를 획득하면 되며 매월 시험이 있다는 상황을 이용해서 라이징 주니어들은 단기간에 시험을 연달아 보고 SAT를 마무리 짓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이에 중요해진 점은 학생들의 입시 전략이 되겠으며 본인들이 Early Action, Early Decision으로 지원할 건지 SAT는 총 몇 번을 볼 것인지 SAT2 Subject Test, Essay, AP 시험 일정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시험 일정을 짜면 되겠습니다. 공맵에서 변경되는 시험 정보랑 이에 대한 대비책들을 제공하오니 이처럼 변동사항이 많은 시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언제 어떻게 볼지에 대한 전략이 세워졌다면 SAT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 되겠죠. SAT 고득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단어랑 이를 따르는 어휘력입니다. 하위권에서 중위권까지 도달하는데 매스가 가장 중요하다면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딩, 그 중에서도 단어랑 어휘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어를 모르면 지문 이해뿐만 아니라 객관식 답안조차 고르기 힘들 정도로 SAT에서 단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SAT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단어 암기는 미리 시작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희 공맵에서 추천하는 교재는 가장 클래식한 월드스마트입니다. 비록 월드스마트 2 문제집의 30% 정도는 불필요한 단어라고 하지만 월드스마트 1, 월드스마트 2가 가장 적중률이 높으면서 그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30%의 단어조차도 실제 출제를 바탕으로 한 단어들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안 외웠다가 핵심적인 단어로 문제에 작용할 수 있으므로 꼭 월드스마트는 통으로 암기하는 것을 추천하며 공맵 포럼에서 단어 파일들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단어와 병행하는 주 문제집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인 칼리지 보드의 블루북 혹은 카플란, 프린스턴 리뷰, 그리고 바론스 순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블루북은 출제자가 직접 출판한 문제집이라는 면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긴 하나 난이도가 다소 평이한 편이며 카플란과 프린스턴 리뷰가 실제 SAT 시험의 난이도를 가장 잘 나타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론스는 난이도가 조금 동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난이도 무관하게 더 다양한 문제를 접해보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직 시간이 남은 학생이라면 PSAT 문제를 유형과 단어에 익숙해지는 것 또한 좋으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실전을 앞두고 풀테스트 모의고사나 올드 SAT 테스트 세트를 풀어보면서 준비하는 접근도 추천하는 바입니다. 교재 선정까지 마쳤다면 SAT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것이 단어랑 매스일 텐데요. 이 중에서 단어를 생활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AT는 단어들의 난이도도 상당할 뿐더러 실제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단순 암기는 휘발성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고로 단기간에 생활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공맵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단어를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여러 번씩 보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단어들을 실제 대화 혹은 실제 생활에 끼워 넣으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려운 단어들을 나만의 단어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유효어와 반의어, 시노님과 안토니즘스를 묶어서 통째로 외우는 방법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만약 특정 단어가 완벽하게 외워졌을 경우에 플래시카드 묶음집에서 해당 단어를 제외하고 새로운 단어들을 추가하는 식으로 단어집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으며 공맵 멘토링을 통해 프린트 가능한 단어 플래시카드 툴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포스트잇 암기법인데요. 본인이 자주 가는 공간 혹은 단어와 연관된 공간에 SAT 단어가 담긴 포스트잇을 붙여넣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단어들을 보고 생활의 일부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멘토 본인의 경우 SAT를 치른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면학실 앞에 붙여넣었던 halcyon 이라는 평온한 뜻의 SAT 단어가
아직도 생각날 정도로 그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리딩 파트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SAT를 접하는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자 가장 오랜 준비 기간이 걸리는 과목입니다. 기본적으로 테크닉보다 기본 실력이 중요시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어, 독해, 테크닉 순으로 남은 기간과 현 점수대를 고려하여 접근 방식이 달라지는데 결국 어느 정도 수준의 어휘력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건드리기 가장 어려운 과목입니다. 한국인의 SAT의 정석 준비 과정이 매스로 시작하면서 단어를 같이 시작해주고 매스 800점 이후에 라이팅, 리딩 순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앞선 두 과목을 마무리 지을 때 기본적인 어휘는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 10월 시험을 목표로 하는 라이징 시니어들은 헨리 데이비드 thoreau나 African American Rights와 같은 빈번 출제 지문이나 도서들을 미리 읽어두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으나 당장 점수가 급할 경우에는 매스와 라이팅 대비 가장 후순위로 밀리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딩 지문의 접근 방법은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문을 먼저 읽고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후에 문제를 푸는지, 아니면은 문제들을 먼저 보면서 문제가 요구하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읽으면서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는지. 고득점을 위해서는 각 지문 유형별 혹은 지문의 문제 출제에 따라서 유연하게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독해 능력과 속독 능력에 맞춰 본인에게 맞는 접근 방법을 찾아보고 그에 맞는 문제풀이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Evidence-based reading은 독해 시험이 아닙니다. Evidence, 즉 근거를 지문 속에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찾는지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올바른 근거란 무엇인지, 그 근거를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무엇인지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근거 찾는 과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분석 독해법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분석 독해란 지문의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다 파헤치겠다는 마인드로 지문의 모든 것을 분석하는 독해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 어휘력은 뒷받침되나 evidence-based reading에 대한 기초가 부족할 때 추천하는 독해법이면서 각 문단의 구조, 문맥의 전환, 주요 단어, 논점, 그리고 문학적인 기법들을 분석함으로써 지문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문제의 답이 되는 근거를 찾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컬리지 보드의 공식 SAT 예시 문제를 일부 발췌해왔습니다. 지문에 들어가기도 앞서 앞에 부연 설명 부분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지문이 미국 남부지방 여성들이 노예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를 원하면서 첫 번째 지문은 두 번째 지문에 대한 저자의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문으로 들어가 보면 문단의 구조상 두 개의 벗이 눈에 띄는데요. 저자는 한 문단 앞에서 두 번이나 앞선 문장을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선 부연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맨 첫 문장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얘기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두 번의 트랜지션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 문장에서 문단의 논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영향력을 표출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11번 문제는 이 문단에서 저자가 여성의 지위가 남성과 어찌 다른지를 묻는데 분석한 첫 문단의 논점을 그대로 묻는다는 것을 알아챌 수가 있네요. 이처럼 다양한 리딩은 막상 파헤쳐보면 겉보기와 다르게 정답을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분석 독해를 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추후에 학교 공부나 심지어 대학 공부를 할 때 머릿속으로 근거 파악을 하는 과정이 자동화되면서 속독 능력이 월등히 향상됩니다. 저 자신은 분석 독해법을 터득하기 전에는 마의 650점 벽을 넘지 못하다가 분석 독해의 습관화와 어휘력의 향상으로 결국 리딩에서 800점을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각 지문별로 차이도 있고 지문의 성격에 따라 문제풀이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SAT 리딩의 경우 나오는 패시지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을 먼저 풀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뒤로 물을 수가 있죠. 이에 저는 문제풀이 순서를 이와 같이 추천하며 각 지문의 성격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문학 파트입니다. 어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며 특히나 고전 문학이 나올 경우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문학 파트만큼은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푸는 접근이 추천되는 편이며 그 읽는 과정에 있어 이해 안 가는 부분에 학생 본인의 추측을 유도하는 함정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본인의 SAT 공부량이 가장 정직하게 나타나기에 준비를 위해 많은 지문들을 읽어보고 분석력을 높이면서 어휘와 문맥 파악 수준을 끌어올리는 접근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사회 및 사회과학 내용이 나오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지문인 만큼 가장 먼저 풀게 되는 지문인데요. 지문의 이해보다는 질문이 요구하는 근거를 찾는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자주 연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휘력이 평이하다고 지문의 모든 것을 이해하겠다는 마인드로
마인드보다는 필요한 정보만 찾는다라는 접근법을 추천하면서 무엇보다도 실수를 방지한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나 그래프가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그 정보들을 꼼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트 테이킹을 잘 해주도록 합시다. 세 번째 파트, 자연과학 부분입니다. 자연과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사회과학 관련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실험과 관련된 지문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과 학생의 경우 본인 전공과 겹치게 되거나 공부해본 개념의 경우 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나 이는 체감 난이도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SAT는 독해가 아닌 근거를 찾는 시험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아는 내용이라고 술술 읽혀 내려간다고 빠르게 풀어나가기보다는 객관적인 태도로 지문에서 요구하는 답을 찾아봐야 됩니다. 문과 학생들도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고 전공 어휘들이 다수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과학시험을 토대로 내용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래 질문사항들을 항상 머리에 두고 질문을 푸는 접근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무엇인가? 실험은 총 몇 회로 진행되었는가? 사전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실험의 조작 변이가 통제 변이는 무엇인가? 실험의 결과가 그래서 무엇인가? 이를 지문의 옆칸에다가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경우 간단한 메모를 하면서 문제 위주의 읽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파트, 사회, 특히 미국 사회에 대한 지문이 나오는 부분이며 수많은 자연과학 계열 성향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곳입니다. 더블 패시지라는 독특한 지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저자의 주장 및 지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각 주장의 논점에 많이 나오는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페미니즘, 흑인 노예제도, 미국 개국 당시의 의견 충돌, 남북 전쟁, 참정권 등이 주요 소재이며 미국의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 덕분에 나올 사회 이슈가 많지 않아서 사전 대비가 가능한 것이 희망적입니다. 본격적으로 역사 지문을 준비하기 전에 각 주제에 대한 리서치를 해보거나 치트시트라도 만들면서 주제에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하며 인터넷에 100 Memorable Speeches라고 치면 실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명인들의 연설이 검색됩니다. 이를 꼭 읽어보고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과학 지문이 나오는데요. 문과 학생들과 주제를 접해본 적이 없는 이과 학생들이 모두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입니다. 과학 전공 서적에서나 나올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핵심 단어들을 놓치거나 지문의 흐름 파악조차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누누이 강조하듯이 SAT는 지문을 독해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앞선 지문들과 동일하게 문제가 요구하는 근거, evidence, 혹여나 지문을 이해하지 못해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근거로 유추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접근하도록 합시다. 이과 학생들은 굳이 따로 지문 이해를 위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근거 위주의 정석적인 SAT 문제풀이를 연습하면 되겠으며 문과 학생들은 보통 나오는 주제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SAT Fifth Passage Topic Analysis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서 해당 내용만큼은 숙지하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라이팅 파트인데요. Evidence-based writing은 리딩과 다르게 암기와 테크닉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문법에 대한 기초가 부족된다고 생각되면 국내 인기학원에서 시중에 출시하는 문법 교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SAT 라이팅의 에세이 부분은 추후 송재한 멘토의 에세이 멘토링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 학생들이 라이팅에서 틀리는 문제 유형은 parallel structure, syntax 등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학생 본인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초반부에 다량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본인의 약점 유형 파악이 맹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답 노트를 통해 본인의 틀린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면서 약점을 파악하고 극복하고 시험 직전에 벼락치기가 가능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선 충분히 최대한 실전과 비슷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후반부에는 타이머로 본인의 문제풀이 시간을 재는 부분 또한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매스 부분의 경우 국내 학생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부분이며 SAT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끝마쳐야 될 부분입니다. 국내 수학을 준비한 학생의 경우에는 생소한 수학 용어들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며 수학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센 수학 같은 문제풀이서를 이용해서 개념과 친해지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수학은 기본적으로 실수를 줄이는 것과 용어 이해에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기주도 공부법과 SAT 고득점 비법 관련 멘토링을 준비하였으며 다음 공개 멘토링은 송재한 멘토님의
변경된 온라인 AP 시험 대비법입니다. 감사합니다.